안녕하십니까? 고수의 국어 강사 안종민입니다. 자, 오늘은 수능 특강 문학 86페이지에 있는 기형도 님의 질투는 나의 힘을 해설해 보겠습니다. 먼저 보기를 살펴볼까 합니다. 3번의 보기가 있는데요.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는 위에 있는 노정기라는 작품이었고요. 이제 파란색으로 한번 표시해 볼게요. 헷갈리지 않게. 자, 보니까 질투는 나의 힘이라는 제목에 화자가 삶을 지속할 수 있었던 동력이 결국 타인에 대한 질투였다. 그럼 이 질투가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화자는 자신의 삶을 성찰하면서 자기가 살아온 삶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못한 채 타인을 깎아내리고 시기하는 일만 몰두하는 과정에서 아프게 자각하며 부정적 자기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자, 읽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화자가 자기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말이 보이고요. 이때 시기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게 타인을 깎아내린다는 표현이 있고요. 시기하는 일에 몰두한다는 표현이 뒤에 나옵니다. 그러면 시기하는 일에만 몰두한다. 부정적이죠. 타인을 깎아내리고 시기한다. 부정적이죠. 그러면 시기라는 말이 질투라는 말하고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질투는 부정적인 거죠. 그럼 화자는 스스로를 성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자신이 살아온 삶은 부정적인 것이고, 즉 자신의 과거가 정체성을 찾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정체성을 못 찾고 타인만 시기 질투하면서 살아왔던 자기의 과거를 성찰하는 작품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자기가 살아온 과거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자기를 반성한다. 그러니까 이런 뜻은 결국에는 앞으로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소망이 전제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자, 자기가 막 자뻑이 심해서 살아왔을 때, 와, 나는 너무 멋있어. 완벽해.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뭐 남들이 봤을 때 재수 없기도 하지만, 스스로 잘 돌이켜 봤을 때 내가 사실은 잘한 부분보다 못한 부분을 생각할 때가 많죠.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한번 자기를 돌이켜 봤더니, 나는 내 정체성을 찾지는 못하면서 남들 시기 질투하면서 타인만 깎아내리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 나는 스스로가 부정적이야. 이걸 성찰한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C는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그러면 이거는 미래입니다. 미래. 근데 미래는 아직 안 왔죠. 그 미래의 어떤 시점을 가정한 겁니다. 미래 시점을 가정한 겁니다. 뭐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올해는 2024년인데요. 만약에 10년 후에 어떨까? 10년 후에 나는 어떨까? 그러니까 2034년에 나는 어떨까? 이렇게 미래를 가정할 수 있잖아요. 가정하는 건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새는 아니지만 내가 만약 새라면 이렇게 가정할 수 있듯이 이 시간을 과거였으면, 내가 조선시대에 태어났더라면, 그리고 환생하는 거 있잖아요. 요즘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는. 그리고 내가 만약에 2100년에 태어났더라면, 2200년에 태어난다면 지구가 있을까? 뭐 이런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힘없는 책갈피는 책이 있는데 책갈피로 종이를 끼워둔 거죠. 그러면 이 종이를 쌤이 네모 박스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럼 이 종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만큼이 이 종이인 거예요. 이 종이. 그리고 쌤 페이지 넘겨볼게요. 이만큼도 이 종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메모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종이를 끼워둔 거죠. 그럼 선생님이 영역 지우기로 위를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윗부분에서도 아래쪽을 한번 지어보게 돼요. 그러면 이 네모 박스가 완벽하게 이렇게 갖춰진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종이를, 메모장입니다. 메모장을 이 책에다가 책갈피로 끼워둔 거죠.
그래서 미래가 된다면 이 종이가, 네모박스 종이가 툭 하고 떨어질 거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러면 그때 내 마음 할 때, 이 그때도 중요합니다. 그때는 여러분 미래를 기준으로 한 과거죠. 그러니까 미래 미래 기준으로 본 과거입니다. 그럼 미래 기준의 과거는 언제냐? 현재죠. 현재 또는 과거가 되겠죠. 미래의 지금 쓰고 있는 나, 지금 그러니까 현재가 됩니다. 미래의 과거는 여러분 미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후의 과거, 20년 후에 10년 전이면 미래가 될 수 있죠. 20년 후에 10년 전이면 지금으로 따지면 10년 후가 될 수도 있고, 20년 후에 20년 전이면 현재가 되고, 20년 후 시점으로 과거에서 30년 전이면 과거가 될 수 있죠. 현재를 기준으로 10년 전이 될 수 있죠. 그렇지만 그때 내 마음은이라고 해서 지금 내가 이 반성문을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미래를 가정한 것이죠. 이게 뭐랑 되게 비슷하냐면 그 윤동주 알죠? 윤동주 시인, 우리 한국 사람이 너무 좋아하는 윤동주 시인의 여러분 참회록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참회록과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내일이나 모레나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여를 써야 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미래 시즌으로 과거, 미래 시점의 기준으로 본 과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기형도도 연세대학교를 나오고 윤동주도 연세대의 전신 연희전문대학을 나왔고요. 공통점이 많습니다. 윤동주도 좀 일찍 돌아가셨고 기형도도 굉장히 일찍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되게 자기 고백적을 쓰고 있다는 것도 공통점이고요. 그리고 사회 비판적, 윤동주를 사회 비판적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약간 그 독립운동을 하면서 일제에 대한 저항적인, 참여적인 경향을 지니고 있다는 측면도 좀 비슷하고요. 또 하나는 돌아가신 다음에 본인이 직접 그 살아 있을 때 시집을 발표한 게 아니라 아마 그럴 거예요. 윤동주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지인들과 가족들이 유고 시집 하늘과 바람 별가시를 발표하죠. 기영도 역시 지인들이 모아서 유고 시집을 발표하는데 그게 1992년도에 만든 입속의 검은 잎이라고 하는 시집을 출간하게 되는 것도 유고 시집이에요. 굉장히 공통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윤동주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윤동주의 참회록과 이시 기형도님의 질투는 나의 힘을 충분히 연결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겠다. 출제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다. 선생님 촉은 그렇습니다.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자, 그때 내 마음은 너무나 많은 공장을 세웠대요. 공장에서 물건 만들잖아요. 근데 공장이 부정적이야, 긍정적이야? 한번 볼까요? 그 다음 구절을 볼게요. 어리석대요. 그럼 어리석은 거는 너무나 많은 공장을 세운 것이 부정적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 공장이 물건 만드는 공장이 아니라 내 마음이 공장을 세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공장을 세웠으니까 지나친 거죠. 공장 세운 것도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그토록 기록할 게 많대. 그러니까 기록할 것이 너무 많다는 얘기도 너무 많은 생각을 한 거죠. 너무 많은 생각을 지나치게도 한 것을 미래 시점에 판단해 봤을 때 이거는 어리석었어 라고 스스로를 돌이켜 보는 겁니다. 구름 밑을 천천히 쏟아낸 개처럼. 개도 부정적입니다. 여러분, 개가 왜 부정적이냐? 저는요, 선생님, 집에 애완견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데 개를 부정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여러분, 개 앞에 뭐가 나옵니까? 쏘다니는 거죠. 쏘다녀. 너 이렇게 밤늦게 쏘다니니?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 볼게요. 개처럼 뭐 했대요? 머뭇거렸대요. 그러면 머뭇거렸다는 것은 망설였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쏘다니는 것도 부정적이 되는 것이고, 지칠 줄 모르고, 그럼 이걸 또 긍정적으로 봐서 끈기, 인내, 지구력, 대단해 라고 보면 안 되는 것이, 이거는 여러분 머뭇거리는데 지칠 줄 모르는 거는 부정적인 겁니다. 여러분, 나쁜 아이가, 악한 아이가 나쁜 짓을 하는데 굉장히 부지런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최악이죠, 그죠? 나쁜 짓을 하는데 굉장히 부지런하고 성실하면 꼼꼼하기까지 해. 살인마가
사람을 죽이면서 꼼꼼하고 지칠 줄 몰라. 그러면 엄청 많이 죽일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정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방황을 아주 개처럼 막 쏘다니면서 했다는 거죠. 구름 밑은 왠지 이렇게 하늘까지 못 가고 되게 구름 밑을 방황하는 느낌을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개가 화자를 비유한 단어가 되겠죠. 화자를 내가 머뭇거리고 쏘다니는 개로 표현한 겁니다. 난 가진 게 탄식밖에 없다. 그러면 이거 뭡니까? 이게 머뭇거렸다는 거는 방황을 말하는 것 같고요. 나는 하고 탄식밖에 못하는 거는 굉장히 절망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기영도는 왜 그랬을까? 쌤이 좀 뒷조사를 해봤죠. 기영도는 1967년생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여러분 그 아버지가 편찮으셨어요. 투병 중이셨고 극 뇌졸중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기영도 역시 뇌졸중으로 돌아가시게 되는데 집은 굉장히 가난합니다. 어머니는 장사를 하시고요. 어머니는 장사를 하셨고요. 누이는 나중에 죽습니다. 누이는 어린 누이가 죽음을 당해요. 거기다가 기영도가 살았던 시절이 1980년대, 70년대 요 분위기거든요. 70년대, 80. 그러면 여러분 70년대, 80년대 하면은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독재 정권에서 이분이 연대까지 나와서 중앙일보에 입사해서 기자까지 했어요. 그러면 이런 독재 정권의 그런 부조리한 사회를 목격해서 굉장히 어두웠던 시대를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지니신 거죠. 그래서 질투로 살아간다. 이거는 최악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살지 못하고 이런 부정적인 환경 속에서 살았다는 거죠. 저녁 거리마다 물끄러미 청춘을 세워두고 살아온 날들을 신기하게 세워보았어요. 과거를 세면서 살았던 거죠. 그 누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러면 내가 너무너무 만만한 거야. 그래서 나를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죠. 나는 희망, 내가 바라는 것은 질투로만 살아왔다. 여기서 아까 시기 질투로 살아왔다. 남들을 깎아내리고 시기하면서 부러워하면서 자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자기를 사랑할지를 할 줄을 모르는 삶을 살아는 거야. 그리하여 나는 여기서 짧은 글, 이 짧은 글이 처음에 여러분 나오던 이 종이죠. 이 종이. 처음에 나왔던 이 종이하고 같은 겁니다. 반성문이죠. 참회록인 겁니다. 일종의. 나의 생은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맸어요. 사랑을 찾아 헤맸는데 찾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나 스스로는 사랑하지 못했대요. 그러면 사랑을 찾으면서 스스로 사랑하지 않았다. 자기 애가 부족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아까 우리 보기에서 뭐라 그러죠? 자신의 정체성을 뭐라 그랬죠? 아까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못했다.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못했다. 그러면서 방황하고 살았다라고 이 네모 박스가 나의 종이자 짧은 글이자 반성문이자 참회록이 되는 것이죠. 되게 시는 짧습니다만 굉장히 임팩트 있죠. 여러분 그 1강보다는 2강이 굉장히 그 이육사님의 그 독립운동 해왔던 굉장히 처절한 삶에 대한 반성, 성찰, 돌이켜보는 거, 회고. 그다음에 두 번째 기영도 시인도 우리 금방 들어봤지만 와 70년대 80년대 그 어두운 상황에서 가난하고 아버지는 투병하시고 어머니는 장사하고 누이는 직장을 다니다가 나중에 결국 먼저 요절해서 죽고 마는 그런 상황에 처한 자기 자신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뭔가를 대단하게 하긴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먼 미래 시점을 가정해서 나의 현재를 반성하는 이런 방식. 이 나중에 2번 문제하고 관련되죠.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화자 대상 상황 지금 화자는 나고요. 나가 있습니다. 여기 나 가진 것 할 때 몇 줄, 7번째 줄에 그럼 대상도 납니다. 대상도 난데 이 대상의 나가 현재의 나입니다. 현재의 나가 미래의 나가 현재의 나를 반성한다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상황은 미래를 가정하고 어떤 스스로에 대한 일종의 성찰문을 작성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시 자체가 반성문이 되는 거죠. 심리는 성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제는 뭘까요?
주제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어떤 주제라고 쓸까요? 주제는 젊은 날에 대한 반성적 성찰, 반성이나 성찰이나 스스로 돌이켜보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표현하고 문제 풀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미래 시점을 가정했다는 거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그때 내 마음 너무나 많은 공장을 세웠다. 이건 좀 상징적이죠. 상징적. 마음이 공장을 세웠다. 그러면 이거는 추상적이고요. 공장 세운 거는 구체적이다. 추상의 구체화 볼 수 있습니다. 어리석게도 그토록 기록할 게 많았구나. 일단 군화가 나왔으니까 감탄형 종결어미가 사용되었고요. 영탄법이 되겠습니다. 구름 밑을 쏘다니는 개처럼 그럼 지규법이 사용되었고요. 시각적 심상이 있습니다. 지칠 줄 모르고 공중에서 머뭇거렸구나. 역시 감탄형 종결어미. 그냥 연결할게요. 뭐 가군으로 볼 수 있고요. 종결어미 반복 이런 거 볼 수 있습니다. 종결 어미 반복 볼 수 있습니다. 나 가진 것 탄식밖에 없어서 저녁 거리마다 청춘을 세워놓고, 청춘이라는 건 눈에 안 보이는 추상적인 개념이죠. 눈에 안 보이는 개념인데 마치 표지판처럼 세워뒀다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추상의 구체화 이렇게 하고요. 표현에 따라서 관념의 시각화 이렇게 해도 됩니다. 관념의 시각화. 그러니까 관념의 구체화나 추상의 시각화나 다 같은 말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걸 눈에 보이게 표현했다. 살아온 날들을 신기하게 세워보았으니 그 누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그러면 이거 은이 아쓰니, 여기 아쓰니 랩으로 따지면 라임이죠. 가군이 되겠습니다. 내 희망의 내용은 질투뿐이었구나. 역시 다시 한번 구나 반복됐네요. 그래 나는 여기서 우선 짧은 글을 남겨둔다. 나의 생은 미친 듯이 사랑을 헤매었으나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가군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달이 오는 운율. 여러분 질문 있으면 댓글 남기세요. 답변 해드리겠습니다. 매일매일 제가 체크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대화체 아닙니다. 그 대화체가 아니고 누군가에게 말을 건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스스로 나가 나한테 나 이렇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고백체, 고백적 어조, 독백적 어조, 고백적 어조, 독백적 어조가 됩니다. S펜을 좀 바꿨더니 뭔가 글씨가 막 미끄럽게 날아가는 느낌이 듭니다. 어조를 사용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문제 볼게요. 우리 디귿을 보니까 그때 내 마음은 너무나 많은 공장을 세웠대요. 그러면 공장 세웠다는 상징적이고요. 내면 심리가 혼란스러웠다. 너무나 많은 공장 세웠다. 바로 뒤에 어리석게도 나왔으니까 이렇게 연결할 수 있고요. 리얼은 여기 보니까 청춘을 저녁마다 세워뒀다고요. 그러면 추상적인 청춘을 세워뒀다 구체화해서 반복된 행위라는 것은 저녁 거리마다라고 했으니까 반복됐다. 이렇게 저녁마다 이렇게 보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미형을 보니까 이 말 자체가 틀린 말이죠. 무슨 주체적 의지를 가지게 돼. 보기에서 먼저로 봤다면 자기를 부정적으로 자기 인식했다. 그런데 무슨 삶의 의지를 가집니까? 이러면 정체성을 찾았다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죠. 2번 문제 너무 쉽습니다. A에 대한 것은 맨 처음에 나오는 부분. 뭐라 그랬습니까?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힘없는 책갈피는 이 종이를 떨어뜨리리. 그러면 미래 시점을 가정하여 현재 삶을 돌아보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윤동주의 참회록과 유사합니다. 다음에 이 문제도 좀 쉽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러면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벌써 소거할 수 있죠. 정답 3번이고요. 2번 한번 볼게요. 나는 질투밖에 안 했다. 부정적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타인을 깎아내리고 시기하는 일이었다. 내가 스스로 아프게 깨달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4번 볼까요? 여러분 천천히 쏘다니는 개는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러면 부정적인 거죠. 부정적 자기 인식입니다. 그 다음에 회고한다고 할 수 있죠. 미래 시점으로 그러니까 현재를 돌이켜본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탄식밖에 없어. 맨날 한숨 쉬어요. 이거는 고통스러운 삶을 늘 경험해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이 강 조금 빡셌죠. 이 강이 상당히 심도 있는 그런 처절한 작품이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선생님 볼 때는 중요합니다. 이 작품 중요합니다. 모르는 거 있으면 댓글 남기시고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